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요즘 TSMC가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죠. 반도체 기업 중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이 세기의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TSMC가 약자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해서 TSMC고요. 이름에 적혀 있는 그대로 대만 기업이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TSMC가 요즘에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TSMC가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멀리 달아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030년에 전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로 올라서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해서 1위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했지만은 TSMC가 멀찌감치 달아나면서 삼성전자의 1위 계획이 조금 틀어지고 있어요. TSMC는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3,105억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6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5조 2,400억.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률인데요. 하나 100원에 팔 때마다 41원씩 남겨먹은 거예요. TSMC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이유는 7나노미터 기반의 매출이 35%로 늘어났다. 전체 매출에서 7나노 기반의 매출, 7나노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그 매출액이 35%,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할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13%가 올랐다고 합니다. 10나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왜냐면 이제 7나노가 잘 나가니까 10나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거기다가 차세대 공정인 5나노 공정의 평균 수율도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TSMC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2020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55조 원에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입니다. TSMC가 12조 6천억 정도를 팔고 5조 원을 남겼어요. 5조 2,400억을 남겼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하죠. 6조 4천억이나 5조 2,400억이나 약 한 1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은 보시면 12조 대 55조로 엄청나게 한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TSMC가 얼마나 고부가 가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반도체 회사 중에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부가 있고요. 핸드폰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이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는 높고 영업이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TSMC의 전체 매출액에서 1분기에요. 2020년 1분기 전체 매출액에서 7나노 공정이 35%, 16나노 공정이 19%, 28나노가 14% 정도로 첨단 미세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이 중에 특히 7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의 전체 톱5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TSMC가 전 세계에서 1위죠. 2019년 1분기가 48% 정도로 그래도 독점이었는데 지금은 독점 체제를 더 굳게 가져가는 겁니다. 48%에서 54%까지 점유율이 6%나 늘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19.1%에서 15.9%로 한 3% 조금 넘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조금 떨어졌고요. UMC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했고 SMIC도 비슷했네요. 여기서 보시면 TSMC 말고는 다들 뭐 그렇게 발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게 TSMC만이 7나노 공정에 다가갔기 때문에 7나노 공정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지금 공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데가 TSMC와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TSMC가 압도적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7나노 공정을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TSMC와 격차가 자꾸 벌어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요것 때문이에요. 엑시노스. 삼성전자는 자체 AP 또는 자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걸 직접 생산도 하고요.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관련한 IC,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한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PMIC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이런 AP 휴대폰이나 작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두뇌 칩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 AMD, 인텔, 애플 이런 회사,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경쟁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길 수는 없겠죠. 파운드를 맡기긴 맡기지만 자기의 핵심 공정을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업부가 나눠져 있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중에 개발, 설계를 하는 사업부와 파운드리를 하는 사업부는 나눠져 있겠지만,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한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맡기기가 쉽진 않겠죠. TSMC는 본사에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TSMC는 스스로 개발하거나 설계하지 않고 고객사의 주문 생산에만 공을 들이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는, 우리는 공생관계야 라는 거를 애플, AMD, 퀄컴 이런 회사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걸 만들어주기만 해.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때? 자기 것도 만들잖아. 그럼 너희 불안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TSMC는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갖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TSMC는 옛날 예적부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많이 해왔는데요.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현재는 5나노미터의 공정까지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40나노, 28나노 요때까지만 해도 경쟁이 되게 심했어요. 이쪽 시장도. TSMC의 그런 독주 체제가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는데 10나노, 7나노, 5나노로 오면서 완전한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를 예로 들면 되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드래곤볼을 보시면 여기 손오공이 이렇게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죠.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지만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근육으로는 파워는 크게 올라가도 스피드가 죽어버린다. 하나를 크게 올리면 하나가 죽어버립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차체를 가볍게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경량화를 하면 철판이 얇아지고 그에 따라서 안전성이 안 좋아집니다. 바퀴를 크게 하고 평평하게 하면 접지력은 높아져서 가속도가 좋아지지만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죠. 반도체는 장단점보다 발전할수록, 미세공정이 발전할수록 장점만이 커지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EUV, 이게 첨단 미세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극좌회선이라는 건데, 그거를 적용을 하면 불화르곤의 광보다 20% 수준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Area Efficiency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같은 면적당 집적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퍼포먼스, 거기다가 파워 컨섬션 해서 전력 소모는 낮아지죠. 미세공정에 들어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비용은 감소하는, 아주 다른 분야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아지고, 그런데 반도체는 원가도 낮아지고 성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독점 체제를 갖추기가 쉬워집니다. 불화르곤이라는 걸로 지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불완전하게 보이죠. 그림이 완전하지 못한데 EUV라는 아주 파장이 짧은 광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아주 진하고 예쁘게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그려야 되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EUV라는 공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뭉뚱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샤프로 그리면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30나노 공정에서부터 지금 7나노 공정까지 많은 업체들이 죽었어요. 예전에 130나노 공정 때만 해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다가 28나노 수준부터는 7개사 정도였고, 14나노로 왔을 때는 6개사로 줄었고, 7나노는 3개사밖에 공정을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7나노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022년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없지만은 여튼 7나노 이하의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건 TSMC, 인텔, 삼성,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ASML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EUV라는 거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노광장치 이 기계거든요. 이 기계를 써야만 ASML의 기계를 써야만 EUV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7나노 또는 5나노, 3나노의 공정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4나노, 7나노까지는 아까 보셨던 요 불화아르곤이라는 걸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7나노 이하, 7나노나 5나노, 그러니까 7나노까지는 불화아르곤도 가능하고 EUV도 가능한데 5나노 이하로 가면 얘는 안 돼요. EUV만 가능한 겁니다. 5나노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ASML의 기계를 써서 얘네 거를 꼭 써서 그 다음에 5나노 이하의 공정을 들어가야 돼요. ASML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2018년에 18대, 2019년에 26대, 올해는 35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중에 60% 정도를 TSMC가 가져가고 30%를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10%를 인텔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지금 EUV 장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ASML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지금까지 EUV라는 광을 극자외선을 이용한 장비를 열심히 개발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만들 수 있는 데가 없고요. 삼성전자나 TSMC나 다른 기업들 모두 ASML에 줄을 서가지고 서로 기계를 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 연내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 사업장 EUV 공장 내에 5나노 라인을 구축 중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3나노 공정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고, 내 TSMC도 만만치가 않다.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5나노 라인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애플 등 고객사를 확보했다. TSMC가 좀 더 빨리 가는 게 느껴지죠. 이미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5나노 이하의 공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나노 공정이 총 수익의 1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 근데 이게 당장은 10%지만 1년 지나면 또 20%로 올라가고 30%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보셨듯이 점점 경쟁자가 줄어들고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리고 독점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TSMC가 앞으로도 많이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삼성전자가 자체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스템 LSI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과연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TSMC가 더더욱 독주 체제를 굳힐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TSMC를 누르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까지 다 먹는다면 지금 TSMC가 벌어들이는 한 분기당 5조 원의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유율 한 20%만 가져와도 무려 한 1조에서 2조, 1년으로 치면 한 4조에서 한 8조 정도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익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2030년에 비전 2030처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도 다 1등을 먹었으면 좋겠네요.